한미동맹이 오래됐기 때문에 동맹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 동맹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자면요. 퓨 리서치가 지난해 6월 전 세계에 조사한 거를 보면요. 미국의 호감도가 높은 나라들을 따져보니까요. 보통 이 우리나라가 여기서 거의 1등이나 뭐 몇 등 안에 들었거든요. 지금 폴란드가 1등으로 호감도가 93%입니다. 왜냐?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 실존적 위협 앞에서 미국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. 그 다음이 어디냐? 이스라엘입니다. 87%. 왜냐? 전쟁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. 79%. 왜냐? 북한이 있으니까요. 국민들이 피부로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. 호감도가 낮은 나라들 보면 전쟁하기 그냥 쉽지 않은 나라들입니다. 유럽의 이런 나라들, 그다음에 뭐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한 59%밖에 안 돼.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.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낫습니다. 외교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가장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진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냉정하게 판단하면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 말 한마디에 한국 여론이 막 움직이니까요. 과거에는요,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, 그러니까 차관단입니다. 차관보가 와도 한국 대통령이 만나줬어요. 격이 다르지만 이렇게 만나줄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해주거든요. 뭐 다른 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는요, 이런 통계가 적나라하게 보내줍니다. 안보에 위협이 있는 나라일수록 미국이 필요하고요. 그게 현실적이란 걸 우리만이 아닌 글로벌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요, 우리가 미중 갈등 속에 우리의 역할이란 건 우리의 편은 명확합니다. 거기서 명확해야 되고요. 경제적으로 따져도 이게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사대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. 경제적으로 따져도 그렇습니다. 이미 주식시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우리가 세계 경제가 굴러가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느 쪽에 서야 이익이 남을지는 주가만 보거나 우리 무역 통계만 봐도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중국에 수출하는 그 상품들의 대부분이 다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요.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미국을 향해서는 동맹의 등급을 올려야 합니다. 케네스 와인스타인 전 일본 대사가요.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자로 있는데요. 이분이 쓰신 글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쓴 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동맹의 등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했습니다. 그런 걸 보면요.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동맹의 등급이 일본보다 낮거든요. 탑티어 등급이라면 뭐 당연히 나토, 유럽, 뭐나 파이브 아이스 국가, 영국,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 나토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일본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쯤 우리나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때 동맹의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자면요. 우리나라는 아직 핵전쟁이 나면요. 우리는 뭐 늘 핵의 위협을 이고 살지만 핵전쟁에 나면 위성통신을 한 장비를 미국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팔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. 왜냐? 그게 일본까지만 판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급을 올려서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우리의 이득을 챙겨야 되는 거고요. 미국을 향해서는 그런 동맹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. 중국을 향해서도 말은 좀 반복되지만요. 이쪽 진영에서 가장 말 잘 통하는 상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이라는 시장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안보적으로 보면 북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제어할 중국이라는 키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.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. 이렇게 말로 하면 쉽지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.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 편에 있을 때 중국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.